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쉬운 분들의 특징. 도파민 회로 자체가 망가지면은 바이탈이 흔들릴 정도로 사망률이 20%나 될 정도로 사실 알코올 중독은 제대로만 치료를 좀 잘 받으시면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요즘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 아니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러 논문들을 봐도 마약보다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해악의 양.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영향받는 건 그 어떤 마약보다는 사실 알코올. 근데 그동안 약간 본인이 좀 즐겨하셔서 못 다뤘던 컨텐츠 주제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금주를 예. 시작하신 건가요, 갑자기? 저는 뭐 조절하면서 마시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더 알코올에 좀 관대한 문화다 이게 되게 많잖아요. 남미 같은 데 가면 몇 시 이후에는 술을 못 팔게 이렇게 잠궈놔요. 어떤 지역은 야외에서 음주하는 곳이 안 되는 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엄격한 이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술을 우리나라는 사실 언제 어디서든 성인은 원하면 사실 마실 수 있잖아요. 요즘은 뭐 인증만 하면 배달할 때도 술이 같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약만 한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코올 중독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점점점 도수가 좀 낮아지면서 여자 알코올 중독자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근데 알코올 폐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코올성 치매 진짜 심해요. 뇌가 진짜 쪼그라져 있어요. 쪼그라져 있어요. MRI 보면 이 뇌실, 약간 뇌에 이제 빈 공간이 까만색 부분인데 엄청 커져 있고 맞아. 뇌 자체가 엄청 위축돼 있어서 알코올 치매는 진짜 대부분은 완벽하게 회복되기가 어렵고 기억이나 이 판단력 이런 게 영구적으로 좀 장애가 남거든요. 치매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부터 조금 발생률이 있다면 알코올성 치매는 그보다 좀 더 빨리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뭐 우리가 마약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망상이나 환청 등 같은 증상들도 좀 발생하고 우울이나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드시다 보면 우울이나 불안을 일으킵니다. 마약이랑 똑같네요. 마약도 처음에는 고통을 줄여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없으면은 고통인 상태가 베이스가 되거든요. 맞아요. 마약이나 술로 이렇게 셀프 메디케이션으로 자가 처방하듯이 하다가 그 상황이 더 악화가 된 거거든요. 또 우창 선생님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알코올 드시는 분들 진전선망, DT. 이거 엄청 많이 알코올 진전선망이라고 딜리리움 트레멘스, 병원에선 D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망률이 20%나 되는 질환이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진짜 많이 보고요. 다른 과에서 정신과에 컨설트 내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DT인데요.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이 입원을 하면요, 술을 못 드시잖아요. 맞아. 그러면 금주한 지 3일째 때 난리 나요. 땀이 나고 열이 나고 혈압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일단은 금단 증상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불안하고 뭐 그냥 소리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이탈이 흔들릴 정도로 사망률이 20%나 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을 오랫동안 드시다가 술을 안 마시면 경기, 간질발작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체적 의존이 무서운 것 같아요. 알코올이라는 것도 우창 선생님이 뭐 이전에 마약 다룰 때도 얘기를 하셨겠지만 도파민 회로 이쪽에 장애를 일으켜서요. 도파민 회로 자체가 망가지면은 의지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윤리, 도덕 문제로 보는데 사실은 이거는 뇌가 망가져서 그런 물질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갈망하고. 물론 그분들이 법적인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건 맞지만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준비할 부분은 이런 분들은 술을 마시면 특히 중독 가능성이 있으니까 드시지 말아라.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쉬운 분들의 특징. 여기에 해당한 사람은 술 줄이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끊으세요. 첫 번째는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 그거를 말하면은 반사회적 성인격 장애가 있는 분들 네 말을 듣겠냐? 친구들끼리 뭐 나 소시오패스 같아, 사이코패스 같아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좀 잘 공감하지 못하고 충동성도 좀 있고 자기 컨트롤이 좀 잘 안 돼서 나도 모르게 좀 화를 낸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뭐 힘들어하는 거에 잘 공감도 못하고 뭐 이런 나의 어떤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특히 알코올 포함한 물질 중독, 마약 중독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멀리 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술이나 담배 같은 모든 중독성 물질에 좀 취약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생활이 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경제적
경제적으로나 뭐 직업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현재 내 상황이 좀 언스테이블한 경우는 딱히 나를 잡아줄 중심이 없기 때문에 더 술에 의존을 하게 되고 술에 더 빠져들 수 있거든요. 또 제가 뭐 지난번에 자살을 다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친밀한 가족, 친구가 없는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좀 갈 수 있어요. 사실 또 혼술을 하게 되는 게 또 중독의 위험성 굉장히 높거든요. 친구끼리 같이 마시면 야 이제 그만 마시자 뭐 이렇게 제어도 되고 이제 그만 좀 먹여 이것도 되고 네. 그러는데 혼자 마시게 되면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고 그렇죠. 말려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1인 가구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술을 드시다 보면 제어 안 되고 좀 그러게 이게 참 혼자 마시는 그 맥주 한 캔 이게 또 힐링이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힐링을 좀 계획적으로 날 정해놓고 힐링이 사실 또 많아지면은 그게 또 힐링이 아니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레갈 프로블럼 어떤 법적인 문제가 내가 지금 있다. 어떤 뭐 소송 중이라던가 내가 뭐 피의자라던가 혹은 피해자라던가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쉽게 빨리 해결되지 않거든요. 오래 지속되죠. 예, 그 긴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술로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악화될 때마다 또 술을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나는 받을 생각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알코올 중독 위험성이 더 높고요. 2주에서 4주 정도만 꾸준히 치료받아도 알코올 중독 초반에 좀 많이 잡히거든요. 아까 초반에 무서운 얘기 드렸고 이런 분들 술 멀리하라고 이렇게 겁을 드렸는데 사실 알코올 중독은 제대로만 치료를 좀 잘 받으시면요. 그래도 1년 이상 금주할 가능성이 한 60%는 이런 또 선입견이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은 절대 못 고쳐. 치료 안 돼. 맞아, 또 마신다고. 근데 꾸준히 치료받으면 1년 이상 금주할 확률이 60%가 꽤 높은 거고요. 그리고 1년 이상 금주를 하면요. 그 이상 금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실제로 알코올 갈망을 줄이는 약들도 있거든요. 아마 내년 정도에 출시될 위고비 같은 다이어트 약물도 그런 중독 질환에 좀 도움된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다뤄주고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신과에서 이제 사용되는 알코올 갈망을 좀 줄여주는 약이라던가 뭐 신약들이 또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치료율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약은 나랑 거리가 멀어 나는 뭐 상관이 없어 하지만 술은 주변에 가까이 와 있고 오히려 저는 마약 중독보다 더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지금도 우리 원하면 뭐 마실 수 있으니까. 뭐 이 영상들 혹시라도 주변에 좀 술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셰프님들도 뭐 술은 즐길 정도만 조절하면서 마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